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 특례시의 수장 자리를 두고 막판 표심 잡기가 한창입니다. 여야 후보 모두 자신의 특례시를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가며 후보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 현직 군수의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창군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김해 출신 배우 송강호 씨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김해뿐 아니라 목요인 김해고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김해 가야방송 오픈 스튜디오에서 지방선거 특집으로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선거 당일인 6월 1일에는 저녁 7시 20분부터 창원과 김해 스튜디오에서 이원 생중계로 특집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헬로티비 경남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 특례시장 자리를 놓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막판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탈환에 나선 홍남표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자신이 창원 특례시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인구 103만의 경남 최대 도시 창원. 지난 1월 창원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도시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무게감이 커진 시장직을 놓고 여야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초 더불어민주당으로 시장에 당선된 허성무 후보는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허 후보는 창원 특례시를 출범시킨 자신이 특례시를 완성할 적임자라며 다시 한번 시정을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믿고 맡겼던 허성무, 정말 잘한 4년이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허성무, 다시 한번 맡겨서 창원 발전 앞당기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한 창원 특례시 만들 수 있도록 허성무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당내 공천 경쟁을 뚫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침체된 창원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경제가 너무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우선 먼저 원자력 산업을 빨리 조기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선거운동. 후보들마다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방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현직 군수의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창군을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는 여당에 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제가 뭐 업에다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후보는 민선 7기 4년 동안 군정 3대 난제 극복과 항로와 힐링랜드 조성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또 한 번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달빛 내륙철도 해인사 환승역 유치와 화장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며 더 큰 거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검증된 4년을 바탕으로 깨끗한 군정, 청렴한 군수로서 각인되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거창군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선의 꿈을 꾸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용기 후보는 오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과의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이노? 손자. 예, 감사합니다. 힘이 확 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은 모두 자신의 임기 중 시작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거창 국제온천 휴양타운 조성과 관광형 양수발전소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우리 거창은 지난 6년 동안에 정체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 유치도 실패라고 해서 새로운 거창을 확 다르게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군수의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창 군수선거. 사전투표율 32%를 넘기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막판 선거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유권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불거진 사전투표 불신론에도 유권자들의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투표한 사전투표 용지는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서 사전투표 불신론이 일었지만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뭐 잘 됐네요. 오늘은 이게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투표하면 어떻게 보관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될까? 투표가 완료된 사전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로 들어옵니다. 투표함에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선관위로 옮겨진 투표함은 24시간 CCTV가 작동되는 특정 장소에 보관됩니다. 이곳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데요. 이 투표함은 6월 1일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관 장소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은 지문인식 시건 장치가 부착돼 있고 선관위 직원과 정당 관계자 등 3명이 동의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CCTV가 촬영되는 24시간 촬영되는 장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보안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문 인식을 하고 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출입할 시에 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과 또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910만여 명, 전체 유권자 4,400만여 명 가운데 20.62%를 기록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15%가량 낮지만 종전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0.48%포인트가 높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31.04%의 투표율로 가장 높고 강원 25.2%, 전북 24.41%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14.8%를 기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52.08%로 가장 높고 전북 순창군과 전남 고흥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대구 달성군으로 12.61%를 기록했고 대구 달서구와 광주 광산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이 24.94%, 안철수 전 의원이 출마한 성남시 분당구갑이 22.56%를 기록해 지방선거 평균 사전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 때 도입 이후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 지역은 21.5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평균인 20.62%보다는 높았지만
지난 제7회 지방선거보다는 2.2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하동군이 43.52%로 가장 높았고 양산시가 15.36%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 경남방송 스튜디오에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오후 2시 반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90명을 투입해 약 4시간 반 만에 큰 불을 잡고 30일 아침에서야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4층 건물이 모두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해에서 지난 한 달 사이 5번의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의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인 만큼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 시위가 욕설이 오가는 등 나날이 과격해지자 경찰의 고소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와 시위가 시작된 건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10일 이후부터로 이어지는 시위에 마을 주민은 단체에 항의하는 한편 일부 주민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해시장 선거가 마지막까지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태용 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는 30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자녀들이 이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불법 거래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거짓 선동했다며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한 질문에는 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밀리니 조급해서 그런 것 같다며 정책 대결을 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장효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절차와 주민 의견을 들어 철회가 가능하다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허 후보는 홍 후보의 주민등록 관련 의혹을 비롯해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공개 질의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효소각장과 관련한 질의에는 홍 후보가 행정을 모르니 용감하다며 관련 사업은 중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한 질의에 허 후보는 자신은 네거티브가 아닌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밝혔습니다. 김해고 9회 졸업생인 송강호 배우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역과 모교인 김해고에서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송강호 배우와 동기인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쾌활하고 유머가 넘쳤던 친구로 기억한다며 영화사의 길이 남을 대배우로 승승장구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차영 김해시 문화예술과장도 우리 지역에서 나라를 빛낸 영화인이 나왔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들도 송강호 배우 수상에 축하를 전하며 지역의 문화와 예술 분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9일 하루 경남에서는 모두 35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93명, 김해 61명, 진주 48명, 거제 37명의 등의 순서입니다. 또 현재 67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모두 7명입니다. 경남의 예방접종률은 3차까지 마친 사람이 64.4%, 4차 접종은 전체 8%입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 가야방송은 6월 1일 저녁 7시 20분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특집 개표방송을 진행합니다. 경남도지사부터 시장, 군수, 경남도의원, 기초의원까지 실시간으로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8회 지방선거 특집 개표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